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22대 국회에서 교육위 예결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네. 출연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어제부터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검증하는 이른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위크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 그리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취업 의혹, 이런 이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제 기싸움이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현재 그 인사청문회 상황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참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내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주고, 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이 돼서 이제 장관들이 취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현안 문제들을 빨리빨리 좀 처리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게 정말 과연 청문회가 필요한 건지, 꼭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밖에 들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보자들이 버티면은 내가 장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현재 증오의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증오의 그 대신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발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신껏 그리고 성의껏 국민들에게 답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무슨 감정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일련의 후보자들의 이 검증 단계에서 너무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또 민주당이 안 그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번에 일련의 지금 청문회 이 과정을 보고 정책과 개인 검증,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소신껏 소명을 좀 해주고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성의 없는 이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또 강선우 여가부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성 정책 이런 뿐만 아니라 과연 저분이 우리 여가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후보자의 이 책임성이 없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네. 네. 김대식 의원께서는 30년 넘게 오랫동안 교육자로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 교육위 위원이신데, 이번 내일 열리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논문 표절 검증에 나선 범학교 국민검증단은 표절이 정말 심각하다라면서 지금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이진수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저도 이제 대학 총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과연 이분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일반 총장이라든지 일반 이야기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훌륭한 분이고. 그러나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분이 제자 논문을 이렇게 그대로 오자 탈자까지 그대로 이렇게 표절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제자한테 이것을 떠넘기는 이러한 형태,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죠. 과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학부모들은 교육 정책에만큼은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녀들을 얼마든지 유학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못 보냅니까? 선진국에 보낼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 이 부모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참 모범답안 하나를 가지고, 또 수능이 있으면은 그 수능의 날짜에 수험표를 가지고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초중고의 과정 속에서 이분이 과연 정책적으로 교육의 수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것을 내일 우리가 송곳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청문회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국민의힘 쪽에 생각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누굽니까? 저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네. 보죠. 이제 국민의힘은 혁신위와 지도부 간의 이제 갈등이 현재 많이 불거져 나온 상황인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인적 쇄신 영순이라고 이제 직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전현직 지도부가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에는 지금 그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흐름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막는 장애물이다. 또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현재 어쨌든 혁신위원회를 띄운 건 뭔가 좀 큰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식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좀 혁신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점이 많이 있죠. 국민의힘이. 네. 국민 앞에 우리가 석고 대제를 해야 되고 또 해초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오면서 대선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그리고 반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걸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혁신이라는 건 뭡니까? 가죽 혁자 아닙니까? 가죽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것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갈등과 그런 토론과 그런 경론의 끝에 네. 새로운 세대의 공약수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부에서 언론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련의 이 과정 여기에서 이제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얼마나 고심해서 냈겠어요. 이 고심한 것을 우리가 의원총회도 내고 또 여러 우리 당원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새롭게 국민들 앞에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법안도 살펴볼까 예, 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 실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개선을 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실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AI 기술의 이렇게 잠재력 중요성은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 인재 부족이 엄청납니다. 네. 8,500명 정도가 지금 넘고 있고 그리고 이공계 인력이 연간 3만 명씩 이렇게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 AI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이민정책 완화라든지 병역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국내에서 충분히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그거로 좀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또 그리고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산자부와 여러 부처들이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최대의 공약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래서 제가 법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되었고 네. 또 대학 중심 체계만으로는 산업 현장에 역부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산학연이 이 일치가 단결이 돼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을 법안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산자부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부처에서 할 수 있지만은 네.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중심이 돼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서로가 트라이앵글 이런 구조적인 이것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 법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이제 인공지능 인재 육성에 대한 이제 법안을 준비하셨고 그런 이제 특별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연구 장려금, 생활비,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같은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걸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현재 실정에서는 좀 개선돼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국회에서 제가 보고 이 산업 현장에서도 있어봤고 네. 이제 대학 현장에서도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게 그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각 부처별로 또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첫째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또는 지자체별 시행 계획을 언제든지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 후에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력 장려금이라든지 생활비 지원 그리고 연구 환경 개선을 하고 병역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특성화 대학과 기업 인공지능 인재개발 기관을 좀 지정해서 또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 인재 혁신센터 네. 요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법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법안이 적용이 되려면은 이 해당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연구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려면 이 대학에서도 협조가 돼야 할 텐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연구재단이 있습니다. 연구대학에서 1년에 한 5조 5천억 정도를 쓰는데 네. 5조 원 정도가 이공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쪽에서 한 1년 정도 지원을 해놓고 결과를 보고 나오지 않으면은 폐기 처분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이래서는 연구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의 AI 부분이다. 그러면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한 6개월, 1년 해놓고 결과 보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이게 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에 보면은 10년 아니면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노벨상이 나오게 되는 네. 거고 세계 최고의 이 기술이 이 집약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간 상품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법안으로 아예 뒷받침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인재 육성에 이제 많은 힘을 쏟고 계신데 사실 AI가 이제 발전된 세상에서도 또 살아남기 위해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제 많아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으로는 시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인공지능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네. 이런 세상이 도래될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일본이라든지 이 선진국에는 대단한 AI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이 100m 달리기에서 60m를 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스타트를 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제도적으로 입법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이 힘이 어디까지 왔느냐.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120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가장 선진국에 먼저 들어왔고 네. 또 탑10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의 부지런함도 있었지만은 교육의 힘이 저는 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22대 이제 국회에 입성하신 이후에 헌정 최초로 호남 출신
부산 의원 타이틀을 살려서 여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통합과 협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남은 임기 동안 이제 의원님께서 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또 오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이제 더불어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야가 너무 갈등이 심해요. 네. 지금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그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 또 특히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16살에 부산에 가서 지금 현재 47년을 살고 있는데 본인이 아버지가 호남 말고 본인이 호남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TK, PK에서 헌정사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첫 당선자가 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저는 선거 공약에도 절대 국회에서 싸우지 않겠다. 여야와 협치를 하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약자 편에 서서 따뜻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식사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토론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입법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사실은 영혼이 없는 이런 이 전쟁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협치하고 통합하고 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사다리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화합과 협치의 그런 정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